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전략과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LS증권 정다운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세 가지 토픽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토픽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저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국제유가도 오늘 밤사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크게 올라서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그랬었죠. 드렸었는데 유가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래도 봉합 국면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제 이란에서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죠. 큰 피해는 없었고 우리는 이미 이란으로부터 이러한 공격에 대한 사실을 좀 미리 언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는 가장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봉합 국면으로 가는 것이라고 판단한 가장 큰 근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래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지목을 받았었습니다. 한 가지는 미국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제한적인 공격을 단행을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좀 이어나간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다든지 하는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전면전으로 치닫는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사실 가능성이 가장 좀 제한적이었고 현실적으로는 두 번째 협상해 나가는 단계로 좀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좀 가능성 높은 선택지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런 그림으로 간다라는 측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단은 좀 소강 상태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란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되면은 이란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를 좀 취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유가와 관련해서는 사실 9% 정도 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크게 관심은 좀 떨어지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유가라는 부분이 향후에 상승을 한다든지 했을 때 어떤 좀 경로로 파급을 가져가느냐라고 하면은 유가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비용 변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향후에 금리까지 좀 변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유가라는 변수를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낮아지다 보니까 그러한 우려들이 상당히 좀 완화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해왔던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해 주신 두 번째 토픽, 바로 K증시 훈풍을 이어가게 해줄 재료죠. MSCI 편입입니다. 어떻게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아니면 아직 갈 길이 조금 더 남았을까요? MSCI 선진국 지수에 이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팩트로만 살펴보면은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는 게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공약으로도 제시가 됐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민간 합동 TF를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것 같은데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신흥국 지수의 비중 4위 정도로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같은 경우가 대략 한 1.4조 달러 정도이고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같은 경우는 3.8조 달러로 이 규모 면에서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로 좀 더 들어올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더불어서 일반적으로 선진 시장을
추종하는 주식 흐름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금을 어느 정도 투자를 했다가 뭐 급격하게 줄여나간다던가 늘려나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선택지인데, 선진국 지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맞춰 놓아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 흐름상의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기대감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사실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평가를 받았던 것을 보면은 총 18개 항목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개 항목에 대해서 마이너스 평가를 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가 좀 개선이 됐는데,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됐다가 전면적으로 좀 시행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정책적인 연속성을 좀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여전히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빠르게 진행이 된다 해도 올해 이제 이번 주에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고 내년 6월에 실제로 편입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그 후년 27년 5월에 실제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당장 수급상으로 뭔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었다라는 점 때문에 저는 기대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라고 본다면은 관찰 대상국 지정이 당장 이번에는 좀 어려울지라도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혹여라도 불발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뭐 악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자, 세 번째로 살펴볼 토픽은 바로 한미 관세 협상인데요. 글쎄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관세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중동 리스크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뒤로 밀려난, 그러니까 수면 위에서 좀 뒤로 물러난 그런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관세에 대한 부분은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7월 8일까지 이제 90일 동안의 상호 관세 유예가 지속이 되다가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관세가 어떻게 좀 협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상호관세 유예라든지 아니면은 상호관세를 기존에 발표를 했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후퇴하는 양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타코라고 하는, 트럼프는 결국은 뒤로 물러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번에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일본의 협상을 보면은 약간의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미국에게 있어서 우리나라가 중요한 국가입니다.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과 손잡고 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미국 역시도 받게 되는 타격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하는 것들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제조업을 좀 어느 정도 미국에 투자를 하고 미국의 기술을 좀 이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선이라든지 전력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품목들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미국의 경기 상황을 보더라도 소매 판매를 보면은 지난 2달 동안 연속
연속으로 월간 마이너스 소매 판매 데이터를 좀 보였어요. 그만큼 미국으로서는 지금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게 세수를 일부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민간 경기에 대해서는 피해를 받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국 경기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손쉬운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OBBA라고 하는 그 감세안에 대해서도 상원에서 조정안을 발표한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개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일정 부분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관세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이슈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3천선을 잘 지켜냈고 또 밤새 미국 증시가 올라서 기대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증시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말씀하셨던 대로 상당히 좀 지수가 강했습니다. 네. 시가라든지 아니면 오전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1.5%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좀 낙폭을 만회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좀 마무리한 데에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 강도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외국인이 한 4,800억 정도 순매도 하고 기관이 한 9,700억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약 1.5조 원 정도 강력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결국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를 강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번에 좀 강력하게 좀 나타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게 저는 이제 한 지지난주 정도 혹은 지난주 정도부터 개인들의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개인의 자금 유입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을 동반 순매도하는 흐름을 그러니까 위험 회피적인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중동 리스크가 좀 완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 자금 역시도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앞에서 이제 체크했던 두 가지 이슈가 있죠. 한 가지가 이제 MSCI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른 한 가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인데 MSCI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번에는 조금 좋은 결과를 못 봤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좀 협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우리나라에 다시 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흐름을 보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중대한 좀 변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당장 단기적으로 보면은 간밤에 있었던 이제 미국에서의 원전 건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원전주 같은 것들 혹은 뭐 테슬라 급등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조금 길게 봤을 때에는 지겨우시겠지만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 여전히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관세가 이번에 뭔가 좀 긍정적인 협상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확정이 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그래서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대응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관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은 포커싱이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대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나 낮아져 있는 레벨이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업사이드가 생기는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관세 이벤트를 조금은 좀 지켜보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관세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기아차와 현대차에 대한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